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네, 오늘은 허수영 감독님의 조금 부족한 여자를 보셨는데요. 오늘 올해 처음 소개해드리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자리에는 허수영 감독님이 나와주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부족한 여자를 만든 허수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명을 이제 마지막에 좀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독님. 오늘 좀 긴장을 하신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몰라서. 저를 바라보셔도 괜찮고요. 모니터를 바라보셔도 괜찮고요. 되게 촌스럽네요. 지금 16명이 함께 이제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별별 시네마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 영화, 오늘 상영한 영화에 대해서 저 스스로만의 어떤 한 줄 평을 이제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줄 평을 감독님한테 먼저 들려드리면서 이야기에 좀 서두를 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몸들의 밤이라고 생각했고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의 어떤 패러디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몸은 이제 신체의 감각기관을 이제 지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현상이고요. 복순이가 이제 신체가 분리되기 직전에 이제 몸들끼리 싸우는 대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복순이 이제 문어밥을 먹다가 잠이 들고 또 그때 몸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저는 꿈속의 장면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꿈이 맞나요? 네, 꿈이 맞아요. 꿈이고 이제 가끔 이제 살포시 잠이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이상한데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뭐 부족해서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났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저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꿈이라는 게 어떤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평소 내가 꾸는 꿈이 나의 신체 곳곳에서 느꼈던 감각들이 만들어내는 대화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좀 더 막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마땅해야 하는 나의 어떤 몸들, 그 부분들을 내가 좀 뭔가 하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라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혹은 또 나라는 사람이 또 사회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한 구성원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수치화된 나의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몸들의 밤의 여정을 통해서 부족한 내 부분, 또 내 몸들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한 줄 평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박수까지 해주시네. 네. 그러면 준비한 질문들을 제가 좀 시작해 볼게요. 첫 질문은 항상 이렇게 여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처음에 이 이야기 생각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이제 출발하시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이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이제 힘들 때 이건 되게 누구나 되게 느끼는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단편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내가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픈 건 싫어. 그래서 죽을 용기는 없어. 하지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 그럼 뭐 어떡하지? 뭔가 삶을 이어나가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죽고 싶지 않은 이 모순된 생각들
되게 중의스럽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너 되게 웃긴다. 너 죽고 싶으면 죽고 싶은 거지. 아니면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거에서 이제 각자 내 안에서 되게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듣기로는 이게 네. 2016년도부터 좀 구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원래 이제 단편 제작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시나리오 몇 개 쓴 게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개였어요. 이런 거 그냥 몇 줄로만 써놓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18년도 제작 지원에서 이 시나리오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서 사실 19년도 중반에 이게 완료가 1차 완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작 지원 그쪽에도 완성 심사 통과되고 이제 조금 수정 더 하고 이제 배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좀 시기가 안 맞아서 20년도에 이거를 이제 배급 수정을 해서 배급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에 생각하고 그때 감정들을 만든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쓴 일기 보는 느낌이라서 사실 너무 민망하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시기랑도 되게 잘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 이야기가 뭐 몸들이 분리되고 가출을 한다라는 또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현실적으로 좀 와닿았던 게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복순이의 현재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시대건 현대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뭐 몇 년 전이라서 조금 더 뭐 부끄러운 마음이 드신다고는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되게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생각할 거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순이라는 캐릭터 조금 더 감독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사실 완전체일 때 복순이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냥 캐릭터성이 거의 없는데 걔네들이 나눠지고 나서 각각의 부여된 캐릭터성이 생기는 거라서 얘를 복순이 자체를 설명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캐릭터를 만드는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사실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쪼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복순의 엄마나 그 나중에 나오는 할머니나 그게 이제 내 머리나 그러니까 복순이의 머리나 사실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뭐 캐릭터성 얘는 어떤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쪼개놓은 것인 것 같아요. 내 네.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음. 다르게 생각하고 계속 네. 그런 충돌되는 감정들이라든지 변하는 생각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캐릭터를 만드신 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뭐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나 뭐 내가 생각하는 것, 뭐 나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이런 감정들이 사실 이게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는 이제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 어쨌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어쨌든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딱 나누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소감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예린 님이 저는 가끔 힘들 때 나야 나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자조하는 느낌에 좀 웃겨져서 힘듦이 조금 덜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랑 비슷한 톤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힘듦이 느껴지지만 무겁지만은 않고 유쾌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되게 마음이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저는 나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게 되게 마음이 되게 건강한 분인 것 같아서 네. 부럽네요. 네.
뭐 유은정님이나 EYMR님께서도 맞아요, 공감됩니다라고 이제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여기서 등장하는 형사가 이런 말을 스치듯이 해요. 이제 복순의 몸들이 가출하고 난 뒤에 엄마가 이제 신고를 했고 그때 형사가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독님이 설정하신 이 영화 속 이야기 안에서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만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청년들 사실 자기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정말로 실패를 어떤 기준에서 실패를 했든 안 했든 이렇게 느끼는 건 청년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발만 나오는 사람도 사실 아저씨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중년의 남성. 그러니까 뭐 완벽하지, 내 삶이 영원히 완벽할 수 없겠구나. 그냥 약간 이 실패한 이 상태가 계속 되겠구나라는 느끼는 어떤 그 절망감은 꼭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할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제대로 대답하고 있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발톱이 긴 네. 발이 나오는데 이제 목소리로 표현되지 않고 이제 발이나 손이 나오면은 그 신체가 낼 수 있는 소리들로만 이제 나오고 자막으로 이제 그 대사들이 입혀지니까 네. 그러면 이 발의 주인 이 발은 어떤 또 다른 모양의 존재하는 누군가인가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영화상에서는 그 노랑머리 청년이랑 복순이의 얼굴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그럼 이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이야기 들으니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해서 신체가 분리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네, 좀 절망? 그러니까 이제 실패?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패한 거, 성공한 것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상태 있잖아요.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그냥 온전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뭐 이만큼 살고 이래서 난 완전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도 나는 완전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자기 비루해도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되게 그거는 주관적인 것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분리되고 어쨌든 완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부족한 상태잖아요. 뭔가 하나가 없다든지 몸이 뭐 사라졌다든지. 어떤 관점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잣대로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힘든 거죠. 본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 완전하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순의 엄마가 형사에게 이제 복순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순의 그 상황을 좀 불행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노랑머리의 청년의 엄마도 아들에게 넌 쓰레기가 아니야.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줄게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제 대하는 어떤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자식의 삶을 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만 딱 바라보고 현재 놓여진 그 자식의 삶 자체를 좀 인정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자신을 이제 인정하거나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리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는 거는 뭐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 뭐 살아오면서 어떤 부모님이 뭐 나한테 어떤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건 없었었거든요.
그 되게 뻔한 설정이긴 한데 저도 너무 고민 없는 설정이긴 한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나 자신 외에 타인 중에서 내가 가장 속해 있고 날 구속할 수 있는 사람 부모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외부에 있는 거지만 이제 머리가 하는 역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는 내 이제 복순의 머리 같은 역할이 이 사람을 어쨌든 그런 방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는 역할이면 외부에서는 이제 부모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자세하게?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좀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의 생각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루믹스님께서는 현실을 잘 반영한 작품이네요라고 남겨주셨고요. EYMR님께서는 원 플러스 원에서도 그렇고 항상 유쾌하고도 섬세하게 현실을 잘 담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독님의 전작이 원 플러스 원이라는 작품이 네.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려. 그러니까 우선 원 플러스 원은 이제 제가 처음 만든 단편이고 네. 이제 마트 이제 판매업을 하는 이제 청년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를 대신 내보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양이가 너무 잘 팔다 보니 자기가 잘리고 고양이가 이제 직원으로 채용되는 뭐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에피소드? 네.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네. 무겁고 그런 소재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항상 이제 유쾌한 시선으로 잘 담아내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안세환님께서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단편 영화에서 중반에 경찰서에 여성분의 머리가 자판기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웠다고 왔었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모습과 왼손이 열심히 글을 적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됐다는 말.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 내면의 불안함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회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뭐 어떤 내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 목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뭐 취직에 성공해야 되고 원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에 좀 도달하려면은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뭐 가령 취미 활동이나 또 인간관계를 끊거나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잖아요. 복순이도 시험을 준비하느라 집 밖에 뭐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규칙이 어떤 시험의 합격률을 좀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 이후에 남게 되는 그 뭔가의 허무함과 억울함 같은 이런 감정은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 어떤 주인공이 가지는 목표를 넣어야 돼서 그냥 어떤 퉁칠 수 있는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퉁칠 수 있는 걸로 시험을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한 복수는 목표가 없거든요. 네. 목표가 없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큰 어떤 확고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복순이는 받듯이 집중도 안 하고 뭐 엄마의 말처럼 시험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라는 건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뭐 어쨌든 헤쳐나가는 것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시험을 떨어져서 얘가 뭐 어떡하고 힘들고 뭐 청년들이 뭔가 목표를 가졌는데 힘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원래부터 목표가 없는 게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견디는 일상을 견디는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걸 맞아요. 못해서 더 힘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년의 시간, 뭐 5번의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떨어졌다 하면 5년의 시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본다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제 좀 그 자기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찾거나 좀 행복한 순간들을 이제 뭐 스스로 막 찾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보면서 그 가출한 몸들이 밤새 이제 모험을 마치고 결국에는 이제 시험장에 모두 모이잖아요. 그때 분리되어 있지만 이 모든 몸들이 복순의 몸이니까 서로 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대화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어떤 의도로 그 대화들을 좀 설정하셨어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냥 영원히 완전할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인 상태? 그냥 정말로 일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해피 엔딩이라면 이런 것이겠다. 몸이 붙어가지고 뭐 시험을 치고 이런 게 해피 엔딩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좀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 그냥 그게 저는 제일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대사들도 머리는 뭔가 이제 불만에 차 있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그냥 살아갈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그때 네. 했던 얘기들 좀 복기를 하면은 이제 시험을 좀 망치고 나와서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망했다. 이러면서 니네들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전에 처음에 이 몸들이랑 머리랑 다툴 때는 어, 열정도 의지도 없는 뭐 이런 너희들 뭐 어떻게 살겠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살 거야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이때 오른손이 뭐 네일 케어나 받을까 이러고 하체는 이제 비데를 설치해야겠다. 나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고 왼손은 글씨를 잘 쓰려면은 서예 학원에 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몸통은 어차피 팔도 없는데 반팔 입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머리는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이제 계단을 쿵쿵 찌으며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머리는 어떻게 살까요? 머리도 나름 적응해서 잘 살지 않을까요? 음. 계속 뭔가 불만이지만 사실 이 중에서 제일 허술한 부위고 항상 뭔가 잘해보려 하지만 가장 허술하고 뭐 그런데 사실 나쁜 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살아가지 않을까 네.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근데 감독님 전 아까 그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네. 말들이 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생각이 음. 뭐 허술하고 허술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딱 어떻게 되게 좋은 뭐 대안이나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론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너무 그 파고들게 되니까 복순이가 좀 뭐 기분 전환으로 매니큐어도 바르고 또 편안하게 브래지어도 안 하고 또 서예학원 다녀서 글씨 연습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전에 그 주예리님께서 나를 네. 돌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돌본다? 이러면은 내가 이래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을 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조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일 다 마치고 뭐 맥주 한 잔 마신다든지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낸 다음에 그 보상으로 좀 줄 때가 있는데 그 유의미한 일이라는 게 아까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규칙들을 좀 만들고 조정해 나가면서
살면은 아까 복순이가 생각한 것처럼 뭐 매니큐어나 뭐 이런 어떤 희망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영화 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UMAGUL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네. 네.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를 네. 좀 이제 버려야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없는데 네. 너무 내 부족함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쵸. 좀 자기 자신을 토닥이기도 하고 아까 그 주혜린님처럼 네. 그냥 고생이 많다 하고 토닥이기도 하고 뭐 좀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네. 네. 오늘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10명이 시청 중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없으면은 오늘 아까 처음에 소개했듯이 저희가 소감이나 또 질문 중에 감독님이 이제 추첨을 해주셔서 이제 두 분께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이제 질문과 소감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와중에 질문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질문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뜬금없지만 혹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시면 추천해달라고도 하시네요. 좋아하는 거요? 뭐 사실 그때그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뭐 좋아하는 거를 뭐.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힘들 때마다 토토로를 봤던 것 같아서 이웃집 토토로요? 네, 네. 이웃집 토토로를 항상 봤던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그냥 보고 그냥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없어 보인다. 뭔가 되게 그럴싸하게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거장의 애니메이션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로 네. 그냥 멍하니 보거든요. 네. 멍하니 저 되게 보고, 좋아해요. 예, 멍하니 보고 내가 왜 이걸 보면서 위로받는지도 사실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항상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마녀 배달부 키키. 아, 그것도 되게 네, 좋죠. 좋더라고요. 저 항상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뛰게 하는 걸까? 뭔가 우리 안에 네. 연약한 네. 아이를 좀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감각을 뭐 토토로도 뭔가 외톨이 아이 같은 느낌이고 마녀배다부 키키도 뭔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네, 주혜리님께서 저도 멍하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토토로 챙겨볼게요 하시고 그리고 EYMR님께서 수영 감독님의 오랜 팬으로서 언젠가 장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소감이랑 여기 또 질문에 함께 같이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좀 예정하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목표가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우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일상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간 단편을 만들고
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제 안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이렇게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싶고 그건 다큐멘터리에 제가 뭐 조예가 깊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그런 형식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웹소설 같은 것도 쓰고 싶고 네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자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다양한 어떤 매체에서 뵐 수 있기를 네, 기대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어떤 웹소설과 다큐멘터리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줏대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뭐 몸과 아까 전에 몸통이랑 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트콤도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제 네. 두 분을 이제 선정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마음이 건강하신 주예린님과 네. 제 오랜 팬이신 EYMR님 두 분께 네. 네, 소정의 선물 영화 관람권을 한 매씩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7시 43분이고 10명 네. 시청하고 계시고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수영 감독님도 퇴근하고 오셨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녁 좀 드시고 네, 함께 이 시간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저녁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독님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네,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되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이제 똑똑하게 말 못해서 뭐 그건 죄송하고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그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저는 그냥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해석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야호. 감사합니다. 야호? 야호. 네, 부끄러워서 지금. 네. 별별 시네마는요, 이제 내일부터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허수연 감독님의 조금 부족한 여자 이제 상영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라이브 대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